시작합니다. 자, 오늘 부분은 96쪽입니다. 96쪽. 자, 96쪽에 보면 제5절에 보면 가세 표준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가세 표준 있어요. 자, 이 가세 표준이 결정되면 여기다가 뭘 할까요? 법률상의 주어진 세율이죠. 그럼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의 세액을 확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은 가세 표준과 세율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노는데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납세 의무 한 문제, 그 다음에 가세 표준 하나, 그 다음에 세율.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이 세율입니다. 가세 표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은 지금 몇 페이지? 96쪽. 자, 96쪽에 보면 첫 번째 줄이 있어요. 취득세 가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세 물건을 가액이다 라고 했죠. 가세 물건 가액 줄 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뭐가 있나요? 1번 돼 있죠. 몇 번? 1번. 예. 1번 돼 있어요. 자, 1번에 보면은 가세 표준 기준이 뭐 됐나요? 시점을 나타냈죠. 뭐든 당시? 취득 당시. 밑줄 거세요. 취득세는 한 번 내죠. 계속 내는 게 아니죠. 그럼 언제가 기준점이죠? 취득 당시 가액. 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2년 후에 내도 취득 당시가 돼야 되고 3년, 5년 후에 내도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신고 당시 가액 이렇게 장난칩니다.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 행위 중에서 연부 취득이 있었어요. 무슨 취득? 연부. 연부 취득은 뭡니까?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었죠. 2년 이상, 2회 이상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부 취득 시는 취득 시점이 언제죠? 예, 잔금 지급일이 아니었죠. 매해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자, 그러니까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가세 표준은 연부 금액, 밑줄 긋죠? 연부 금액이다 하는 거죠. 연부 금액이 뭐죠? 분할되어서 지급되는 사실상 금액을 연부 금액이라 하죠. 자, 또 하나 줄 거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금을 한꺼번에 완납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보증금을 받아줬죠. 자, 우리가 월세 들어갑니다. 어느 집에. 월세 들어가면 월세 조건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사용하다가 도망갈 수 있죠. 그래서 조그만 보증금을 받아뒀죠. 네? 예, 그거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 보증금이 있죠. 포함, 요거 줄 거세요. 계약 보증금 포함. 이거를 문제에서는 계약 보증금 제외 이렇게 당했다고요. 자, 내가 밑줄 뗀 부분이 우리가 묻는 지문이에요. 자, 취득세는 어느 당시다? 취득 당시. 그리고 신고 당시 하면 안 된다 있고, 계약 보증금 제외인데, 제외입니까? 아니고 계약 보증금 포함해야 된다고요.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취득할 때 방금 뭐다?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이죠? 취득한 물건 가액, 취득 가액이에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 가액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하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설명 들어보죠. 예. 취득세의 취득 가액이 있어요. 자, 취득사의 취득가액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뭐 한다? 요거는 무슨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그리고 원시 취득은 뭡니까? 토지를 매립간척하거나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거기에 대한 금액이 돈이 써요? 안 써요? 돈이 나갔죠. 나갔다. 그럼 돈이 나갔다는 것을 공사 비용이 소요해요.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돈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나간 것을 뭐냐? 세금 계산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입증하라는 거죠. 그 입증하라는 뜻이 뭐다? 사실상이라고요. 뭐라고요? 사실상. 그 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지출됐을 때, 자, 요게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근데 그 취득 당시 가액이 취득하면서 뭐가 있다? 지출이 있다면 뭐 한다? 그거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출이 있는 금액이 뭐란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공사 원지치는 공사 비용이 지출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한다는 거고. 자 승계입니다. 승계 유상이죠. 유상에도 지급액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있죠. 대가가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지출이 있는 취득은 다 무슨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표현해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무상입니다. 무상은 뭡니까? 상속 증여받죠. 그러면 상속 증여받은 건 대가가 없죠. 그럼 대가가 없으니까 이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지만 받은 물건에 대해서 시가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시가. 자 그래서 지출이 없는 무상으로 취득하면 뭐한다? 시가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공법이죠. 아무 시가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아무 시가를 사용하면 안 되면 법으로 정해준 시가만 찾아서 사용해라. 그래서 어떤 말을 썼어요? 시가 인정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시가 인정액이다 이런 거죠. 됐나요? 시가 개념 우리 시세 들어봤죠?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라고요. 그럼 어떤 것을 시가 인정으로 할까요? 라고 우리가 익혀야 된다고요. 시가 인정액이 뭐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시가 인정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없을 때는 시가 인정액은 자 여기 기간 제한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간 제한. 우리 취득세는 언제 기준이요? 취득일.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 취득일 기준해서 취득일 전 그 다음에 후를 따집니다. 취득일 전 후. 기간 제한이 취득일 전은 6개월, 취득일 후는 3개월. 요 기간 사이에 있는 뭐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야, 법에 매매 사례 가액이 있어요. 무슨 가액? 매매 사례가 다른 사람이 거래한 금액이죠. 매매 사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정한 감정가액이 있어요. 무슨 가액? 감정가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에 거쳐서 들어가는 거 공경매가액. 요 세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시가 인정을 뭐만 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게 정해준 것만 시가 인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출이 있는 취득은 사실상, 지출이 없는 무상은 시가 인정액. 그러면 상속증여는 지출이 없죠. 그래서 시가 인정액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간주취득 있죠. 간주취득이 뭐였죠? 법에 주어진 사실 취득이 아니지만 법률상에 주어진 요건을 갖추면 취득을 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 변경 있죠. 토지 지목 변경, 공사 있죠. 그럼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돈 들죠. 차량 기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자, 이것도 돈 들어가죠. 자, 그래서 간주 취득은 그 변경으로 증가된 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증가된 가액을 한다. 그러면 뭐냐? 이것도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있으니까 무슨 표현이 쓴다? 사실상. 그리고 지출이 있는 것은 다 뭐다? 사실상. 지출이 없는 것은 시가 인정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출이 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은 사실이라는 것은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되나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 마지막은 그때는 국가가 정해준 가액인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뭐라고요? 국가가 매년 공시한 가액, 국가가 정해준 가액을 하라 이 말이죠. 이걸 할 수 없을 때는 뭐 한다고요? 이거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상입니다. 그럼 무상취득도 뭐 한다고요? 시가 인정에 대해 되죠. 그럼 시가 인정을 하려면 뭐다? 6개월, 3개월 범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매매 사례, 그 다음에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역시 시가 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 이것도 확인할 수 없더라. 그때는 뭐다? 시가 표준액. 자, 그래서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총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원칙이 되는 거는 뭐죠? 이 두 개만 원칙이죠. 되나요? 그럼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 시가 표준. 이거 확인할 수 없다? 시가 표준. 자, 됐나요?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단계.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뭐냐면은, 다만, 방금 뭐자? 조금 전에 우리 밑줄 건 거 있죠? 무슨 취득이죠? 연부. 무슨 취득? 연부로 취득했죠. 자,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이다? 연부 금액이라 했죠. 연부 금액은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아까 뭘 밑줄 거라 했죠? 계약 보증금 포함이라 했다. 제외하면 안 된다 했죠? 계약 보증금 포함. 제외.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자,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승계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취득 힌트, 방금 이제 좀 찾아볼게요. 자, 96쪽에 봅니다. 우리 교재 96쪽에 보면, 그게 용어 있나요? 위에. 용어 찾았어요? 자, 그게 뭐대? 시가 인정이 돼 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줄 거세요?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공매 가액. 요거 밑줄 껐고요. 자, 바로 밑에 기간 제한 있죠? 취득일 전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 후는 3개월. 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맨 밑에 점에 시가 인정액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둘 이상이 존재할 때는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 줄 거세요? 가장 가까운 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예. 자, 그대로 익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무슨 취득이 있느냐면은, 유상이 있어요. 무슨 취득? 유상. 지금 유상행위가, 지금 어디부터 있느냐면은 97쪽에 있어요. 우리 교재는 몇 쪽? 97쪽. 몇 쪽이 있다고요? 97쪽. 자, 97쪽에 있습니다. 자. 예. 자, 97쪽에 있어요. 야, 무슨 층계? 유상. 방금 유상은 지불액이 있어요, 없어요? 지불이 있죠. 그럼 지불이 있는 표현은 뭐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했죠.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 짝, 취득가액 범위 했어요.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처리 비용을 말합니다. 하는 거죠. 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하는 위탁자의 소요 비용. 자, 무슨 비용? 위탁자의 소요 비용도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인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하는 거죠. 요거 한 개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요게 뭐가 됐나요? 1, 2번 특수관계인간 났죠. 무슨 간? 특수관계인간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뭐가 나 있느냐면은 97쪽에 보면 밑에 가로 2번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뭐다? 1번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라 라고 돼 있죠. 자, 끝났어요. 98쪽 가보죠.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 98쪽. 자, 98쪽에 보니까 맨 아랫부분에 1, 2번 있죠. 부당행위 계산돼 있죠. 무슨 행위? 부당행위 계산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자, 그럼 첫 번째 끝에 누구 관계? 특수관계인간 밑줄 긋죠. 특수관계인간입니다. 거래를 했고, 두 번째 밑에 조세를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죠. 부당하게 감소시켰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9쪽에 보니까 뭐 한다? 시가 인정액을 하라 그랬죠. 뭐 한다? 시가 인정액을 하라 라고 했죠. 자, 설명 들어보죠. 자, 요게 보니까 방금 원한 1, 2번 방금 1, 2번이었죠. 누구 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뭡니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어요. 그때는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누구와 거래로?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라? 시가 인정을 하라 하는 거죠. 그래 현실적 봐도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가 부당하게는 취득가액을 높이면 높을수록 세금 많이 내죠.
취득을 낮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매매. 자, 그러면 두 사람 관계가 있는데, 이 매매 당사자가 을을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가액이 사실상 가액이 있어요. 이 사실상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주고받은 것을 5억으로 입증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거래한 매매 물건에 대해서 시가가 있어요. 시가. 근데 이 시가 인정액이 아까 뭐 한다 했어요? 6개월, 3개월 범위 안에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이나 공매 가액이 된다 했죠. 그럼 이 갑과 을, 매도자, 매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국가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시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사실가액 5억을 취득가액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갑과 을 관계가 무슨 관계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됐어요. 그럼 국가는 무조건 원심을 합니다. 이해했나요?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신고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세금 결정 때린다고요. 근데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 간의 거래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됐다고 신고되면은 국가는 이 물건에 대해서 뭐 한다? 시가를 확인한다 이 말이야. 입력했죠? 그럼 그게 시가 인정액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시가 인정액이 만약에 6억이에요. 근데 시가가 6억이다. 근데 이 두 사람 관계가 특수관계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뭐 한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낮게 거래했잖아요. 그럼 이 가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야. 시가로 해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끝났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오면 국가는 무조건 시가를 확인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는 시가 확인 안 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특수관계인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 또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지금 현재 얼마 차이 나요? 1억 차이 나잖아요. 1억.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억이 아니라 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 시가는 시가 인정의 6억인데 두 사람의 거래한 금액이 얼마 들었냐? 5억 9,500만 원 있어요. 그럼 일단 낮게 거래했죠. 얼마나? 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부당일까? 그건 아니다 말이야. 그럼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이 차이 나는 기준이 얼마냐? 사모합니다. 자, 뭐 한다고요? 사모합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 이해하면 되고 암기는 뒤에 하는 거야.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사모합니다. 3이 뭘까요? 3억 이상 차이 나야 됩니다. 무슨 차이? 3억 이상. 그럼 1억이잖아요. 3억 이상 차이 나지 않죠. 그럼 요거는 부당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또는 있어요. 또는 3억이라는 기준을 든 거는 금액이 클 때 부동산 가액이 뭐 50억짜리다. 이렇게 되면 3억 차이가 별거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퍼센트가 있어요.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냐? 5%. 자, 몇 프로? 5%. 그럼 5% 하면은 5억 30이니까 3천만 원 나오죠. 그러면 1억이 3천만 원 이상이죠. 그럼 5% 이상이니까 부당이다 하는 거죠. 3억 이상이거나 몇 프로? 5% 이상인 것을 부당행위다. 자, 그래서 우리 그 99쪽 교재 몇 쪽? 99쪽에 보면은 그게 맨 위에 있죠.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이라 돼 있죠. 확인했습니까? 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차액이 얼마다? 줄 것죠. 3억 이상이거나 자, 시가 인정액은 몇 프로? 100분의 5. 뭐를 암기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암기를 해야 문제 풀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상행위가 끝났어요. 다시 이제 간단히 정의하니까 유상으로 치게 했으면 뭐가 있다는 개념은 유상제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유상으로 취득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죠. 지출액이 있어요. 그 지출이 있을 때 이 지출액을 뭐 한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하지만 이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되는데 누구 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해서 세금을 뭐 한다? 부당하게 감소시킨다 말이야. 됐나요? 그럼 무엇보다 감소시켰다고요?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되면 국가는 매매 건물에 대해서 뭐 한다? 시가 인정액을 확인한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뭐한다? 시가 인정액보다 낮게 거래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무조건 낮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3, 5 요까지 정리 두 번 반복했어요. 예, 그대로 익히 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뭘까요? 할 때 우리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럼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용 가능해야 되겠죠. 사용 가능.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사실상 취득 물건 가액은 뭐냐면은 그 물건 자체 가액만 드는 게 아니라 취득한 물건을 사용 가능 상태까지 소요된 비용 모두를 물건 가치로 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암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98쪽. 자, 몇 쪽이라고요? 98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쪽이 갈 건데요. 자, 98쪽. 자, 98쪽에 보면은 이제 요걸 부당행위 있고, 그게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 범위라고 돼 있는데요. 자,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액 가세 범위. 자, 98쪽에 있습니다. 자, 심화에서 1번 있어요.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가세표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 직접 비용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 합계 권한다. 요거는 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줄 거 있죠. 다만 여기부터 줄 거면 됩니다. 다만 자, 그거는 다만이란 말이 뭐냐? 요겁니다. 자, 보세요. 다만 있죠. 자, 다만 거기에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은 요게 취득대금은 일시급이라 말했었죠. 무슨 급? 일시급.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거래대금을 계약서에 적어요. 맨 위에. 그럼 거래대금을 적고 거래대금의 한 10% 정도를 계약금을 지불해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잔금 지급일까지는 일반적으로 45일이나 아니 60일이나 아니 2년,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은 45일 정도나 60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일시불이라는 말은 뭐죠? 일시급이라는 말은 바로 주라 말이야. 계약금, 잔금 하지 말고 바로 달라는 거죠. 그럼 바로 주면 누가 불리해요? 매수자가 불리하고 매도자가 유리하죠. 그럼 그 매도자가 뭐 한다? 지금 급하니까, 현금이 급하니까 바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뭐 한다? 할인해 주는 거죠. 깎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인데 6이라는 돈을 계약했는데 일시급을 주면 10%를 요 금액의 10%를 빼주겠다는 거죠. 그럼 얼마? 6천만 원을 빼주겠다는 거죠. 6천만 원이 무슨 뜻이죠? 할인 금액. 6천만 원이 뭐다? 할인 금액이야. 그럼 매수자는 실제로 지급한 것이 얼마가 실제로 지급했죠? 5억 4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죠. 사실상 취득가액 하잖아요. 그래서 할인받았을 때는 할인받은 경우에 뭐다? 받침 하나입니다. 이거는 무슨 금액? 이거는 할인 금액이고 5억 4천은 뭐다? 할인된 금액이다 이 말이야. 표현이. 이해됐나요? 할인된 금액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줄 거면 되겠죠? 확인됐어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표 있고요.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에 가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여부 있죠. 포함되는지 여부 있죠. 아, 이것도 취득가액이 돼 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거 있고 포함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보겠습니다. 자, 요게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취득가액에 뭐 한다? 포함되는 비용이라 있죠. 포함되는 비용. 요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농지 보존 부담금 함 읽었어요. 그 다음에 대체 산림 조성비 함 읽었고, 그 다음 미술작품 설치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하는 금액 등. 자, 읽어보세요. 자, 요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 입력할 것은 뭐냐?
법령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법령이라는 건 법이다 말이야. 법에 의해서 의무적이다 말이야. 이게 포인트라고요. 뭐라고요? 의무적이다는 것은 부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가 지금 구입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취득해서 의무적으로 쓴 돈이니까 이것도 물건값에 포함해라. 이것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의무적이야 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관제 아니에요? 오케이? 법에 따라서. 그럼 예를 들면 농지인데요. 농지 보전 부담금 있죠. 여러분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이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농지 구입할 수 없어요. 그럼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반드시 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건값이라 취득가액이다. 이해됐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보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이죠. 용역. 자,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금 용역비라고 했어요. 용역비.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구입할 때 내가 뭔가 그 등기 절차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시를 할 때 누구를 힘을 빌려줘? 법무사 힘을 빌리죠. 그럼 법무사에게 수수료 줘야 되죠. 포함하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부동산을 구입할 때 권리관계가 다툼이 발생했어요. 소유권의 소송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누구를 또 써야 되죠? 그건 변호사죠. 변호사 쓰니까 변호사 수수료 들어가야 되죠. 이해됐나요? 즉 뭐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한다?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갔다면 그것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포함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뭐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이라 있죠. 약정. 약정에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해. 이거 뭐였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자기가 안 살고 전세를 줬어요. 그래 임차인에게 뭘 받아놓았다? 보증금을 받아줬다는 거죠. 되나요? 보증금. 그럼 나중에 매매 계약할 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뭘 합니까? 내가 내줄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을 안고 살아 말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보증금도 채무잖아요. 타인에게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그것도 물건값이죠. 유상값이죠. 예. 그때 우리가 부담부 정려져 있었죠. 예, 요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요거를 뭐 암기할 필요가 없고 법이라는 거죠. 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자, 아까 1번은요, 부담금은 지출만 되고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있죠? 이거는 뭘까요? 그 말대로 채권입니다. 채권. 공채라고요. 공채 들어봤나요? 공채. 우리가 정권하면 뭡니까? 정권하면 주식과 채권으로 크게 나눠져요. 정권은 뭐가 나눈다? 주식과 채권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요. 그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뭡니까? 주식을 발행한 걸 내가 주식을 샀어. 그럼 나는 지분 투자를 한 거야. 그 회사의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됐단 말이야. 뭘 목적으로 합니까? 투자했단 말이야. 배당금을 받을 목적이라고요. 이익 배당금. 알겠어요? 그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못할 상황이 생겨요. 그럼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예? 그때 회사채,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채권. 오케이? 우리가 돈을 빌려 쓰겠다는 거야. 그래 채권 산다 이 말이야. 사채. 알겠어요? 그럼 사채는 뭐 만기가 있다 없다? 만기가 있다 말이야. 되나요? 채권은 뭐가 있어요? 우리 어린 돈 빌리면 만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갚겠다.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빌려주니까 그동안에 뭘 받는다? 이자를 받겠죠. 요거는 이자를 목적으로 채권 사는 거고, 주식을 사는 것은 이자가 아니고 이익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돈을 부족할 때 발행하는 것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거는 공채, 공공기관이 발행한 걸 다 공채라고요. 지방채권도 공채라고요. 공사가 발행한 것도 공채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나라가 공공기관에 돈을 빌렸다. 그럼 이것도 공채 성격이라고요. 국민주택채권. 자, 그러면 법에 따라서 너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뭘 사야 된다?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그럼 법에 따라 강제적이죠. 그러면 이 국민주택 채권은 내가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뭐 한다고요? 방금 채권이라 했잖아요. 내가 강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라고요. 국가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채권은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 구입액이 지불액이 아니라 말이야. 해소되니까. 근데 만기가 동안에 이걸 가져가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팔아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채권 살 때는 무슨 가치다? 미래 가치야. 알겠어요? 그럼 현재 값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손실분을 포함하란 말이야. 매각차손을. 알겠죠? 그럼 이 국민주택채권 이 매각차손은 금융기관의 처분을 원칙합니다. 무슨 기관? 금융기관의 매각을 원칙해요. 근데 우리가 채권을 원칙은 금융기관에 파는 걸 원칙하지만 이제 가면은 뭐다? 다른 채권 장사가 있다고. 채권 장사. 예. 그 사람 다른 사람이 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금융기관의 금액 한도까지 합니다 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되죠. 자, 이 말고도 여러분이 자동차 구입하면 뭐 사야 돼요? 역시 이거 사야 돼요. 근데 국민주택 채권 말고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에 그 지방 채권을 공채를 사야 돼. 의무적으로. 이거 안 사면 자동차 구입할 수 없어. 토지를 매입하려면 토지 개발 채권이랑 공채를 사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구입한 채권이 채권 값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해소되니까 매각사손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있어요. 5번과 6번은 우리가 무슨 지출이야? 자본적 지출 개념이에요. 무슨 지출? 다시 용어를 새기세요. 무슨 지출 개념이다? 자본적 지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학개론에도 이 개념 나와요. 자본적 지출 반대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자본 지출 반대가 뭐라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돈을 썼는데 이 돈을 썼는데 그 효과가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냐는 거죠. 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켰어요. 이거를 자본적 지출이란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를 높인 것, 이거를 자본출로서 이것도 물건값으로 해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상 유지, 능률 유지를 가져오는 지출이기 때문에 그거는 즉각 비용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물건값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뭐야? 북바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 중요한 것이 뭐다? 건축물에 부착을 시켰죠. 어디 부착시켰다고요? 건축물에 부착을 시켰어요. 그럼 건축물이 일체가 되었죠. 뭐가 됐다고요? 일체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으므로 이 말이야. 이거는 나중에 분리할 수 있어 없어? 분리할 수 없다 말이야. 그럼 이거를 설치하니까 뭐 건축물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 거 취득가액을 봐라 하는 거죠. 자본지출. 자, 앞에 우리가 납세 의무 있었어요. 택지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아니면 토지에 건축을 하면서 이 말이 있었죠. 토지에 하는 말이 있고 토지에 건축하면서 있죠. 뭘 갖췄다고요? 정원 또는 부속시설을 설치했단 말이야. 그럼 부도는 가치가 높아지죠. 토지에 그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높아진다 했고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 했죠. 그럼 건축하면서 정원을 꾸미면 건축물 가치가 높아질 때 있죠. 됐나요? 그래서 암기가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쭉 읽으면 돼요. 충분히. 자본주의 성격이니까 포함해라.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요것만 조심하면 요 문제는 어렵지 않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7번, 8번, 9번 있어요. 몇 번? 7번, 8번, 9번 있는데 우리 교재는 우리가 98쪽에 몇 쪽? 98쪽에 2번 있죠. 확인했나요? 첫 번째 점 별표치. 첫 번째 점 별표치. 뭐가 됐나요?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 돼 있죠. 확인했습니까? 자, 바로 밑에 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돼 있죠.
확인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쭉쭉 밑에서 네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있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로 부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공통점이 뭐야? 뒤에 어찌했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뭐 하라 했어요? 제외. 그럼 법인이 취득했다면 포함이란 뜻이죠. 이해됐나요? 자, 방금 앞에 내가 지금 요까지 지금 내가 판사한 6번까지는 법인 개인 구분 없이 포함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법인 개인 포함 관계없이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7번 무슨 자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있죠. 이자 났죠. 이자. 그 다음에 뭐라 났나요? 할 때 자, 그 다음에는 할부 연부 계약 역시 이자 났죠. 앞에는 뭐냐? 이자. 건설 자금 이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자 났죠. 그 다음에 뭐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의 중개보수 났죠. 자, 보세요. 우리가 건설 자금 이자다. 건설 자금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차입금 이자다. 그럼 빌린 돈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공사비로 들어가겠죠. 그럼 건설 원가잖아요. 건물을 신축하는데 돈 빌려서 투자했으니까 취득 가액이잖아요. 근데 빌렸으니까 또 이자를 주죠. 왜 이자가 부담됐습니까? 건물을 얻기 위해서 이자가 부담됐죠. 그럼 건설 원가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뭐죠? 할부 연부 이자죠. 할부는 뭐야?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주는 이자야? 할부 이자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는 이자잖아요. 연부 계약에 대한 연부 이자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른 이자잖아요. 그럼 거래 당사자에게 주는 이자니까 포함하라는 거지. 근데 내가 아파트를 구입해요. 그럼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얼마냐? 5억에 거래했어요. 5억에 내가 가진 돈 3억이에요. 2억이 부족하죠. 그럼 은행에서 2억을 빌렸어요. 그럼 합쳐서 나는 누가? 내 돈 3억과 빌린 돈 2억을 합쳐서 매도자에 줬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 주고받은 돈은 얼마야? 5억이니까 5억의 취득가액이라. 그럼 내가 2억을 빌렸죠? 그럼 2억을 빌리면 앞으로 뭡니까? 이자를 부담하겠죠? 앞으로 이자 부담하겠죠? 그 이자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거래 당사에 주는 이자가 아니죠. 그런 취득가액이 아니란 말이야. 일반 대출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요 이자는 뭐야?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이자죠? 이해됐나요? 일반 대출 이자는 물건값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는 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뭐냐? 이게 중개보수 수수료 용역비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보면 용역비가 아까 뭐가 있었죠? 두 번 있었죠. 용역비. 근데 원래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요게 해당했었어요. 원래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어디에 했다고요? 원래 요게 대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죠?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이야. 공법 성격은 국가가 정한 대로 따르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여기서 따로 분리시켰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익히면 우리가 뭐다 하는 거죠. 이자 성격하고 이자, 건설자금 이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7번, 8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마라. 즉 취득세 부담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취득할 때만? 법인이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부담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또 정리해놨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99쪽에 몇 쪽에? 네. 99쪽의 아랫부분은 정리되어 있나요? 별표시 3개, 별표시 3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개념이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 있죠.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그죠? 취득은 판매죠. 판매하고 광고 선제 물건값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게 물건값이 될 수 없죠. 전기 요금이란 말이죠. 가스 요금. 이게 물건값이 될 수 없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1번 성격이 있어요. 아까 농지 보전 부담금. 그거는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 했죠. 근데 이거는 무슨 성격? 보상 성격. 무슨 성격? 보상 성격은 포함하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문제죠.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 성격이죠. 무슨 성격?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는 물건값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 유상행위 끝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무상으로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상. 자, 무슨 행위? 무상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타 유상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기타 유상은 나중에 하고, 이제 무상 취득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무상밖에 없어요. 가세표준에서. 네? 가세표준에 무상행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무상행위 요 자체를 보니까, 예, 우리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 96쪽입니다. 몇 쪽? 96쪽에 2번 있죠? 가로 1번 있죠?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럼 아까 설명 이미 했죠? 자, 이제 설명 듣고, 무상으로 취득하면 지불액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시가 인정액을 하세요. 그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요거 암기해야 된다. 6개월, 그리고 몇 개월? 3개월. 어떤 것을? 매매 사례 가격, 감정 가액, 공매 가액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예외. 무상은 취득하면은 무상 취득하면 뭐 하라고요? 시가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국가에서 상속받았어요. 첫 번째 예외. 그럼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속받을 때 무조건 뭐 하라고요? 국가가 정하는 가액, 가장 낮은 가액이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하세요라고 정해놨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상속 외 무상 취득은, 자, 상속 외 무상 취득은 뭐가 돼야 돼요? 시가 인정액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상속이 아닌 무상, 정려나 기후받는 거는 시가 인정액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물건이 국가가 정해준 가격인 1억 이하입니다. 라고 있어요. 얼마? 1억 이하입니다. 그럼 상속이 아닌 정려받았을 때 시가 인정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국가가 정해준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1억 이하야. 그럼 만약에 시가 표현이 8천만 원이야. 근데 시가 인정액은 9,500만 원이야. 그럼 어떤 가격을 해라? 개념 잡았어요? 상속 외 무상은 정려받거나 기부받은 물건이잖아요. 그럼 원칙이 뭐 해라? 시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또 국가에서 어떻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 물건이 정려받은 물건 국가가 정해준 가액이 1억 이하라면 정했잖아요. 그럼 1억 이하인 가액이 만약에 시가표는 8천만 원이다. 1억 이하잖아요. 그럼 금액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시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개 원칙이고, 근데 또 다시 법을 붙인 것이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하면 이 말이야.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존재할 때는 국가가 어떻게 하라고 정했느냐?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하라고 여러분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국가가 기준선을 정했단 말이야. 그때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두 개의 금액 중에서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현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하라.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 말이 뭐냐? 선택하라 말이야. 높은 가액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낮은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낮은 거? 아니라 말이야. 아니라고요. 취득 살 때면은 취득한 물건 나중에 언제 뭐 할 거야? 양도할 거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고려한다면 낮은 가액을 하면 안 된다고. 그 바보짓이라고. 알겠어요? 납기한 만큼 나중에 내가 취득가액 빼야 되잖아.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팔 때 받은 가액에서 투자금을 빼야 되잖아. 투자금은 비용이니까. 그럼 높게 신고했으면 많이 빼겠잖아. 그럼
그럼 이익이 줄잖아.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이익이 생기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취득할 때, 지금 당장에, 낮추면 취득세를 적지. 취득세는 높아봤자 4%야. 근데 양도할 때 소득세는 6%보다 질작해. 그 다음에 15%야. 만약에 이게 24% 구간에 속하면 4% 절감하려다가, 예? 20%더 낸단 말이야. 그래, 예전 사람들은 가령이라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자체당 신고하고, 팔 때는 국세니까 소득 세무세 신고한다고. 관할 부서가 다르니까, 예? 옛날에 취득세 신고할 때는 다운계약서 가서 신고하고, 양도할 때는 원계약서 가가지고 신고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단 말이야. 예전엔 그랬단 말이야. 알겠어요? 가령은 법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만든 거지. 예. 요즘에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선택하게 했단 말이야. 지금 당장 힘들면 낮은 가액 할 것이고, 나중을 생각한다면 높은 가액 한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유일하게 납세자가 정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앞으로 세법상에서 두 개의 금액이 나오거나, 알겠어요? 두 개의 퍼센트가 논다. 뭔가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정답은 뭘까요? 무조건 높은 거야. 기억하세요? 세법상에서 뭔가 두 개가 비교되면은 무조건 답은 높은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만 높은 게 아니라고. 선택권을 줬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시험에 나오니까 또 틀리고 하더라. 유일하게 이것만 높은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3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냐? 상속도 아니고 시가편이 1억이 아닌 무상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시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시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시가 인정액을 하려면 아까 뭐 6개월, 3개월 내에 매매, 감정, 공매 가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가액을 알 수 없다. 시가 인정을 산정이 어렵다. 하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한다? 국가가 정해준 가액이죠. 답이 됐나요? 그래서 알 수 없다 놓으면 무조건 뭐다? 시가 표현해. 이해됐나요? 자, 취득하면서 지출이 있으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취득하면서 지출액이 대가가 없으면 시가 인정액이다. 그런 거죠.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무상행위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99쪽 갑니다. 몇 쪽? 99쪽에 가니까 3번이 원시취득이죠. 자, 그럼 원시취득도 지불액이 있어요? 없어요? 원시취득 지불액이 있죠.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 갑니다. 자, 이거 간단히 얼마 안 되면일까? 자, 원시취득은 토지를 매립 간척했어. 지불액 있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행위를 했어. 공사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불액이 있는 것은 뭐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라.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이 이 사실이란 말은 뭐다? 그건 입으로 뭐 얼마 들었을가 아니고, 증거 자료를 갖춰서 입증하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뭐 한다? 뭐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답이 남은 것이 뭐다? 국가가 온 거예요. 시가 표현하기를. 근데 이 문제를 암기를 하니까 계속 아무 개념 없이 무조건 틀리단 말이야.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국가가 공시한 시가 표현인데 이것을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 말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올 수 없다고요. 시가 인정이라는 말이 올 수 없다고요. 무상도 아닌데. 이해됐나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딱 두 가지. 내가 진하게 했는 거. 요거하고 요 부분을 장난친다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됐나요? 시가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하면 무조건 답이 뭐라고요? 시가 표현액이야. 그런데 요거 장난친다고 또 법인이 아닌 자 누구요? 개인일 때만 시가 표현액이야. 근데 만약에 법인이 하면 답이 틀려. 법인이 하면 틀린다고요. 됐나요? 왜? 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특별법인 상법에 의해서 상법이 특별법은 민법보다 더 강하죠. 상법에 의해서 법인들은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를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장부자산에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그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국가에서 뭐 한다? 세무조사 나가죠. 예? 지금 뭐냐? 우리가 밀가루 재배하는, 밀가루 제조하는 회사. 예? 설탕 제조하는 회사. 지금 세무조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데려간단 말이야. 장부를 무조건 비춰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자기들이 단합해가지고 원 가격보다 가격을 너무 올렸죠. 예, 러시아하고 그 전쟁 때문에 그 밀을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밀이 값이 올렸어요. 실제로 돈이 안 들었는데. 그리고 원가를 너무 높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국민들 팔아서 오니까 그 부당 거래단 말이야. 그래, 가태로 때렸죠. 예, 1,500억 때렸죠. 150억이 아니고 1,500억 가태로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세무조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장부. 근데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닌 자고 이게 뭐다? 답이 있죠. 입력 벌써 했을 거야. 확인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공시한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느냐? 토지 지목 변경이죠. 공사 비용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사 비용 들어갔으니까 뭐 한다? 사회상 취득 가격이야. 똑같아. 뭐 법인이 아닌 자. 확인할 수 없다. 뭐 한다? 시가 표현. 똑같죠? 똑같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건축물 개수도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것도 원지 취득 개념과 똑같죠? 예? 사회상 취득가를 하라. 확인할 수 없어. 시가 표현해.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예,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있어요. 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방금 우리 했던 거는 요거밖에 안 돼. 정리해 보니까 이게 다야. 이 내용이 다라고요. 취득세 가세표준 지금 했던 거 이 내용이 다라. 그러니까 가세표준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쪽팔린다. 이 말이에요. 막 설명했지만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